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8전자 규칙을 활용해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원리를 배우고 문제를 푼 후 모형으로 결합을 표현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8전자 규칙을 배웠죠. 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최일각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전자 8개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해집니다. 전자 껍질이 하나만 있으면 2개가 차면 안정하고 껍질이 2개, 3개가 있다면 가장 바깥에 전자 8개가 차면 안정하죠. 여러분, 교과서 39쪽이에요. 금속인 나트륨 원자와 비금속인 염소 원자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게요. 나트륨 원자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려야 하죠. 그러면 총 전자수가 10개가 돼서 전자가 양성자의 수보다 1개가 더 적어집니다. 즉 Na+,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 되어 안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7개라서 전자 1개를 얻어서 안정해져요. 그럼 총 전자수가 18개로 양성자의 수보다 하나 더 많아져서 Cl-, 1가 음이온이 돼요. 그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전기적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끌어당겨 결합합니다. 이렇게 염화 나트륨, NaCl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원자들이 여러 개 결합한 것은 분자라고 불러요. 화학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염화 나트륨은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금이기도 해요. 이렇게 남는 전자를 주고 부족한 전자를 받아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에요. 이때 정전기적 인력이라 함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비금속과 비금속은 어떻게 결합할까요? 여기 8번 원소 산소와 1번 원소 수소의 원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비금속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적으므로 전자를 얻으려 한다고 배웠죠. 자, 산소는 야, 2개만 좀 줘봐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수소도 전자 1개가 필요해요. 서로 전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 결과 이렇게 결합합니다. 서로가 필요한 전자의 개수만큼 전자를 내놓아서 공유하네요. 산소는 전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자신의 전자 2개를, 수소는 전자 1개가 필요하니까 수소 원자 2개가 각각 1개씩 내놓아서 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 안정해지고 수소 또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 안정해지는 거죠. 그 결과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들이 참 똑똑하죠. 물 분자를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미키 마우스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공유해 형성되는 화학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공유전자쌍을 직선으로 나타내면 물 분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루이스 점식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이죠. 산소 주위에 점을 90도마다 이렇게 하나씩 찍을게요. 그럼 빈자리에 수소 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두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루이스 점식은 심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공부할 때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잠깐 문제를 풀고 뒤에서 모형으로 다시 살펴볼게요. 1번. 다음 원소 중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모두 골라 짝지어 써보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하는 거였죠. 그럼 원소들을 먼저 구분해 봅시다. 나트륨은 금속이죠. 산소는 비금속, 마그네슘은
금속, 염소는 비금속이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 2개와 산소 이온이 결합해 산화나트륨,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 염화나트륨, 마그네슘과 산소 이온이 결합해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 2개가 결합해 염화마그네슘이 되겠네요. 여러분 참고로 화학식을 쓸 때는요. 금속을 앞에, 비금속을 뒤에 쓰고요.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가 있으면 원소기호 앞에 2를, 결합한 상태에서 2개가 있으면 원자기호 뒤에 2를 써요. 그리고 분자식 앞에 2를 쓰면 그 분자가 2개가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 MgCl2라고 하면 MgCl2 분자가 2개 있는 거겠죠. 또한 잠깐 수학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볼까요? 금속과 비금속 조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금속은 2종류가, 비금속도 2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가능한 가지수가 나와요. 자, 2번으로 갈게요. 플루오린 원자 1개는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원자과 전자 수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자, 플루오린은 9번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전자가 1개씩 부족하네요. 그러면 필요한 하나를 나도 내놓고 또 다른 친구도 내놓아서 이걸 공유하면 되죠. 짠! 이렇게 플루오린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루이스 점식으로도 표현해 보면 첫 번째 플루오린, 두 번째 플루오린, 또한 1개의 공유 결합을 간단히 표현하려면 이렇게 원자 사이에 선을 하나 그으면 됩니다. 3번.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염화 이온을 예로 들어볼게요. 둘 다 음이온이기 때문에 자석에 N극과 N극이 밀어내듯이 서로 정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할 수 없겠죠. 물론 양이온과 양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0쪽은 마지막에 볼 거고요. 41쪽을 먼저 볼게요. 고양이가 귀엽죠? 첫 번째 사진은 지구 시스템을, 두 번째는 생명 시스템을 나타낸 거예요. 이 물질들을 형성하는 화학결합을 이온 공유결합으로 구분해 보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물질의 화학식을 먼저 볼게요. 질소는 지구 대기에서 N2, 질소 분자로 주로 존재하고요. 이산화규소는 그 화학식이 SiO2로 암석을 많이 구성해요. 또한 암석에 많이 있는 산화알루미늄은 그 식이 Li2O3고요. 소금은 NaCl이죠. 그럼 답을 써봅시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위에서 금속은 알루미늄과 나트륨만 있네요. 따라서 산화알루미늄과 소금이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비금속만 있으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겠죠. 자, 2번. 음식물 속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해 보자. 자, 우리가 탄수화물인 녹말을 먹으면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더 작게 분해되어 엿당이 되었다가 더 작은 포도당 분자가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분해되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가 됩니다. 지방 역시 글리세롤의 3개의 지방산이 결합한 분자들이 결합해 구성하고 있는데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분해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롤 분자로 작게 나뉘어져요. 정리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되어 체내에 흡수됩니다. 3번. 세포호흡이나 소화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관련 물질을 형성하는 화학결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사람은 산소를 통해 호흡을 하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당을 얻고요. 이들이 반응해서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에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죠.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물은 모두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 네, 모두 비금속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세포호흡 같은 생명 현상은 기존 공유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드디어 교과서 40쪽입니다. 거름종이를 전자 껍질로, 폼포미를 전자로 가정해 원자의 전자 배치를 표현해 볼게요. 먼저 크기가 다른 거름종이를 포개어 전자 껍질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원자핵의 전하량을 표시해요. 마그네슘은 12번 원소니까 플러스 12라고 쓸게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는 검정색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안쪽 껍질부터 2개, 8개를 붙이면 되겠네요. 네 번째, 전자의 빈자리에 실제 전자의 수만큼 폼포미를 붙입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는 안쪽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이 방법으로 수소, 염소,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를 표현해 봅시다. 왼쪽부터 수소, 염소, 마그네슘이에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 마그네슘은 2개네요. 이제 이들 중 이온 결합하는 원소의 조합을 찾고 표현해 봅시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죠. 수소는 비금속, 염소도 비금속,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각각 만드는 이온을 써보면 H+, Cl-, Mg2+입니다. 잠깐, 수소가 왜 양이온이 되냐고요? 수소는 비금속이긴 해도 일족이라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예외사항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염소와 마그네슘 밖에 없겠죠. 염소 원자는 전자가 1개 부족하고요.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가 2개가 남아요. 그럼 염소가 하나 더 있으면 해결되겠네요. 이렇게. 염소 원자가 마그네슘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뺏어오면 모두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염화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만들어지죠.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필기해 두세요. 이번에는 공유결합하는 원소의 조합을 찾고 표현해 봅시다.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죠. 직접 찾아보세요. 3가지 다 찾았나요? 먼저 수소와 염소죠. 그 다음은 수소와 수소, 염소와 염소죠. 염소와 수소부터 그럼 볼게요. 각각 전자가 1개씩 부족하니까 전자 하나씩을 내놓아 공유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게 되네요. 그 결과 HCl, 염화수소 또는 염산이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루이스 점식으로는 원자과 전자 1개인 수소,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염소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 수소와 수소의 조합이에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의 자리가 2개 있지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안정해요. 수소 원자는 각각 필요한 전자 1개씩을 내놓아 함께 쓰기로 합니다. 그럼 모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차게 돼서 안정해지네요. 이게 공유 전자 쌍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리고 루이스 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간단히 표현하면 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화학식은 H2가 되고요. 이때 숫자 2는 작게 써야 하는 거 알죠? 자, 수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염소와 염소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겠죠. 전자 한 개씩이 부족하니 한 개씩을 내놓아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요. 화학식은 Cl2, 염소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영상에서 보았던 수소가 H2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비금속 원소라 다른 수소와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며 결합해서 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열심히 했죠? 수고했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나요.